또는 그 영양소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각 촉종에 따라서 요구량들을 갖다 설정하고 그다음에 원료 사료에 대한 평가들도 진행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그전에 98년도에 나와 있었는데 11판이 이제 2012년도에 돼지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 이제 영양소 요구량을 보여줄 때는요, 지금 뭐 다른 데이터들 조금만 잘 안 보이겠지만 밑에 요만 보시면요, 아미노산의 그 요구량을 갖다가 각 체중대별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그 필요한 양을 표시할 때는 이제 %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스탠더다이즈드 일일 다이제스티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가소화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양소 요구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나온 NRC에서는 지금 앞에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락토파민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용 허가 국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 돼지의 성장 단계별 아미노산 요구량을 이야기할 때 락토파민이 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요구량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근데 사용했을 때 요구량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NRC에서. 그래서 보시면 지금 NRC에서 락토파민을 사용했을 때 영양소 요구량이 지금 락토파민을 급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략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뭐 0.61 정도 SID 라이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0.9라고 이야기했던 아마 토탈 라이신일 테고, 지금 이제 락토파민을 급여했을 경우에는 대략 체중대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0.83 정도 SID 라이신을 갖다 급여해야 된다고 NRC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락토파민을 사용했을 경우에 돼지의 영양소 요구량 자체가 변한다고 하는 건 클리어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했을 때도 락토파민을 사용하면 돼지가 빨리 자라고 근육 축적이 더 많이 일어날 테니까 그 근육 축적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미노산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아미노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게 됐는데, 그럼 라이신만 증가하면 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NRC에 나와 있는 그 요구량을 갖다 바탕으로 지금 아미노산 요구량을 갖다 다시 계산하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표준 회장 과소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락토파민을 급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라이신 0.66에서 락토파민 급여하면 0.9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메타일린 시스틴 데오닌 술파 같은 경우에 다른 아미노산들도 전부 사실 락토파민을 급여하게 되면 아미노산 요구량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학비를 한 3개를 예시로 작성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P 제한을 갖다가 지금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니멈 CP를 갖다가 이제 제시하는 걸로 사회에서 요구를 하다가 지금은 맥시멈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까지를 갖다 맥시멈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프랙티컬한 사례입니다. 옥수수, 뭐 소맥, 소맥피, 대두박, 뭐 식물성 단백질 공구들, 뭐 DDGS, 뭐 주정박이라고 하죠. 페놀라 박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CP 함량을 13%로 해서 이제 잡았을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라이신, 드레오닌, 출토판 이런 아미노산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공급해가지고 지금 그 요구량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락토파민 미급여 사료에 대해서. 하지만 여기 보시면 락토파민을 갖다 급여했을 때 필요로 하는 라이신에 비해서는 끝없이 부족한 양이 되는 거죠. 라이신뿐만 아니라 메타일린, 뭐 시스틴, 메타일린 시스틴이 이제 설퍼 컨테이닝 아미노아시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레오닌, 출토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15%까지 올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CP 함량을 계속 올리게 되면 사실 아미노산은 추가적으로 이제 크리스탈라인 아미노아시드를 추가적으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이 아미노산 양이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CP 함량이 뭐 17%, 18% 올라가게 되면 다른 아미노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지만, CP 함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단백질 함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른 아미노산의 결핍 때문에 락토파민의 효과가 맥시마이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갖다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이제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14%짜리 사료에서 이런 식으로 0.5에서 0.9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메타일린, 드레오닌, 출토판 다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 너무 빨리 하나요? 괜찮으시죠? 빨리 끝내는 게 요거랑 이제 변하는 것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많이 볼만한 게 뭐냐면 히스티딘, 아이솔루신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벨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료의 단백질 CP 함량 16%, 그 다음에 라이신 함량 0.9%인 스펙이 만족되었을 때 락토파민의 이제 효과가 이제 극대화될 수가 있다. 지금 사실 이거 말고 이제 아미노산 말고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인도 필요하거든요. 인, 칼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농림축산근육공부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하는 게 이제 불법은 당연히 아니고.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락토파민이 안전한가 아니면 뭐 소비자들 이제 불안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언스냐 이모션이냐 뭐 두 개에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발표해 주신 케네디 박사께서도 이제 뭐 사이언스 베이스드 된 이제 내용으로 계속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소비자 단체 같은 경우는 이모션에 약간 디펜던트한 경우들도 있어 왔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용 국가들 리스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호주 뭐 이런 뭐 여러 개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입해서 그 소비하는데 그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 60% 정도가 사실 락토파민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돼지 칠면조의 약 한 80% 정도가 락토파민을 사용해서 생산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락토파민의 이제 효율적 사용 전략은 배합 사료 생산 공정에 락토파민을 직접 넣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도 한 방법입니다. 아까 지금 앞에서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사고처럼 이게 농가에서 너무 과하게 많이 써서 이제 또 높이 쓰는 바람에 그죠? 이게 고기에서 뭐 나온 개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나 인공부분이나 칼슘 공급원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생산 효율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락토파민의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필요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보시면 이제 한돈하고 이제 수입돈육의 생산 과정에서 형평성에서 약간 어긋나긴 합니다.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수입돈육을 이제 우리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는 락토파민 사용해도 된다고 하고 국내에서 돼지고기 생산할 때는 락토파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그죠?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게 약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 뭐 충분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